자, 23. 연료연소시 과잉 공기 계수. 23번. 공기비를 얘기하는 거죠. 23번. 자, 공기비 M은 보통 A0분의 보통 A로 씁니다. 이렇게. 그죠? 또는 21-O2에 21 이렇게 쓰고 아시겠죠? 자, N2-3.76O2에 N2로 쓰죠. 이렇게. 이게 공기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것만 나왔지만, 그죠? 이거는 이론 공기량이잖아. 이론 공기량. 그죠? 이론 공기량이고, 요게 이제 실제 공기량이고, 여기서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응용이. 그죠? 그죠? 왜냐면 A를 빼내면 뭐가 되는 거야? M 곱하기 A0가 되는 거고. 그죠? A를 빼내면. 실제 공기량을 빼내면, 다음에 A0를 빼내면 어떻게 돼? M분의 A가 되죠. M분의 A. M분의 A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응용이 된다는 거죠. 요 O2는 산소고, 요 N2는 뭡니까? 요거는 질소예요. 질소. 그죠? N2.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N2CO2, O2CO 를 뺀 값이 N2입니다. N2. 그래서 100 마이너스 이 N2량은 뭐냐면 100 마이너스 CO2, O2, CO를 뺀 값이 N2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공기비는 저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 자, 넘어가시죠. 24. 기체연료 연소 방식 중 화염이 짧고 높은 화염 온도를 얻을 수 있으며 역화 등의 위험이 있는 확산 방식은 어느 것이냐? 자, 역화가 있는 기체연료 연소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산 연소 방식이 있고 A혼합 연소 방식이 있어. A혼합이라는 거는 미리 혼합하는 거야. 미리 혼합해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역화의 위험이 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혼합 연소 방식은 역화의 위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산 연소 방식은 뭐 수소나 메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죠? 답은 A혼합 연소. 25.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온도가 353도 K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25번. 다음에 압력계는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사용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압력계 2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압력계 고장 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압력계 사이폰관의 수직부에 코크를 설치하고 코크의 핸들이 축방향과 일치할 때 열린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밸브 같은 경우에는 축방향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직각이 되게 되면 닫힌 거고, 다음에 일자형으로 되게 되면 열린 거예요. 보통 밸브가 그 코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답은 요거는 맞는 겁니다. 다음에 브루동관 내에 직접 증기가 들어가면 고장이 나기 쉬우므로 사이폰관에 물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요거는 사이폰관에는 원래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사이폰관에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답이 4번이 틀렸네요. 자, 26.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연료 소비량을 이제 구하는 거죠. 여기는 전격 출력으로 나왔네요. 그죠? 또는 난방 부하로도 나올 수 있어요. 전격 출력은 이제 열량 쪽이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준 거예요. G 곱하기 H 다시 마이너스 그걸 다 계산을 해놓은 거야. 되게 더 쉽게 해놓은 거죠. 여기서 지금 연료 소비량 GF를 구하면 효율이니까 E 곱하기 HL분의 전격 출력 곱하기 100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효율이 얼마냐면 80%야, 80%. 여기 80%고, 곱하기. 자, 저희 발열량이 얼마냐면, 발열량이 만이네요. 만 정도는 이제 경유 정도를 얘기하겠네. 그죠? 자, 전격 출력이 지금 얼마냐면, 계산을 해놓은 거니까 30만이 될 거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단위는 또는 0.8 곱하기 만분의 30만 이렇게 계산해도 단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27. 수면계 기능시험 시기로 틀린 것은,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자,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을 때 틀렸죠? 1번이 틀렸고, 두 개의 수면계 수위가 차이가 날 때, 수면계 유리를 교체했을 때, 프라이밍 포민이 발생했을 때, 수위가 의심스러울 때, 또 가동 전 이런 때 보통 수면계를 점검을 하죠. 우리가 수면계가 보통 하나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보통 이제 수면계를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원래 보일러에 수면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위가 이렇게 항상 두 개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상용 수위를 항상 유지를 해. 근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가리키고 하나는 위 가리키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위가 두 개의 수면계 수위가 다를 경우에는 이거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소리죠. 또는 물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물이 여기 상용 수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 프라이밍이나 포밍, 거품 같은 게 막 끼어서 물이 너무 더럽게 되게 되면 이 수위를 다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소리고, 꼭 수면계는 가동 전에 꼭 해결을 해야 돼. 가동 후가 되면 안 되죠. 압력이 올라가니까. 가동 전에 꼭 해야 되고, 또는 여기에 보면 그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노화가 돼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뭐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시험 시기는 그런 경우에 한다는 소리죠. 자, 28번. 야, 증발열이나 용열과 같이 열을 가해도 물체의 온도 변화는 없고 상변에만 관계하는 열은, 이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어떻든 현열은 현열.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면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하는 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물이 요게 20도씨 물이죠. 요걸 가열을 했을 때, 자,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요 놈이 이렇게 돼서 요게 100도씨 물이 됐다. 100도씨 물. 그죠? 요것도 물은 상태는 안 변했는데 온도만 변했죠. 80도씨라는 온도가 상승을 했어. 요런 건 현열이고, 잠열은 자,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하는 거를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동그란 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얼음 덩어리가 가리키는 거죠. 이건 0도씨 얼음이야. 0도씨 얼음. 자, 이름을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자, 요게 0도씨 물이 되는 거죠. 0도씨 물. 그죠? 얼음이라는 놈에서 물이라는 상태로 변한 거야. 그 대신에 온도는 안 변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의 공식은 어떻게 쓰냐면 G, C, 델타 T로 쓰는 거고, 요때의 공식은 G2라고 봤을 때 얘는 G2 곱하기 R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29. 슈트블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전열매 외축의 끓음을 동을 제거하는 장치다. 분출기 내 웅축수를 배치시킨 후 사용한다. 블로우 시에는 댐퍼를 열고 흡입 통풍을 증가시킨다. 부하가 50% 이하인 경우에만 블로우한다. 아니죠. 부하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다 4번이 틀린 겁니다. 30. 지역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많이 하죠. 지역난방. 그죠? 열병합발전소, 뭐 중동 쪽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송내나 이쪽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고압 증기임으로 강경을 크게 할 수 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압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광경이 적어야 고압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출 면적은 광경이 적을수록 고압을 얻을 수 있다. 어떻든 광경이 적어야 고압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압력을 높게 올릴 수 있어요. 광경이 커보려면 압력 높이려면 엄청난 부하를 올려야 되니까 광경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이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대규모 설비로 인해 고효율을 가져온다. 건물 안의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31.
보일러의 고온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중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고온 부식 방지법. 고온의 전열면에 보호 피막을 씌운다. 중유 중에 반화등 성분을 제거한다. 전열면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게 설명한다. 맞네요다. 황산 나트륨을 사용하여 부식 부착물의 상태를 바꾼다. 아니죠. 첨가제를 사용하는 거죠. 첨가제. 원래 그 31번은 이 고온 부식의 원인이 희분이에요. 희분. 원래 그래서 희분의 융점을 높여. 희분의 융점을 높여 고온 부식을 방지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뭘 사용해야 되냐면 첨가제를 사용을 해야 돼. 첨가제를 넣어서 이렇게 고온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온 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이 뭐였었어요? 바나듐이나 V2O5라는 오산화 바나듐이었었고 온도는 뭐였었어? 500에서 550에서 보통 600도씨 정도 이때서 고온 부식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답이 4번이죠. 황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이제 알칼리성에 해당이 되는데, 그죠? 그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넘어가시죠. 32. 보일러 개수형 검사 중 운전 성능 검사는 어떤 부하 상태에서 실시하는가? 이거는 그 사용 부하 상태에서 실시를 합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33. 신설 보일러 사용 전 점검사항으로 틀린 것은 노벽 가동 시 열을 받아 과열 건조됨으로 습기가 약간 남아 있도록 한다. 틀렸네요. 그죠? 습기가 있으면 안 되죠. 답이 틀렸고, 연도의 배풀, 끓음 제거 상태, 댐프의 개폐 상황을 점검한다. 기시분리와 기타 부속품의 부착 상태의 공구, 볼트, 너트, 헝겊 조작 등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한다. 압력계, 수위 제어기, 급수장치 등 본체와의 접속부, 풀림, 누설, 코의 개폐 상태를 확인한다. 자, 이거는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 신설보일러 사용 전 점검사항에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34. 보일러 사고 원인 중 취급상 원인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제작상의 결함하고 그다음에 취급상의 결함이 있어요. 제작상의 결함과 취급상의 결함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 불량, 구조 불량, 설계 불량, 강도 불량, 뭐 부속기기 설비 불량 이렇게 나왔어요. 자, 취급상의 분량이 많죠. 역화라든가, 그다음에 저수위라든가, 그다음에 압력 초과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 쭉 있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취급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34번에 그 부속장치 미비죠. 부속장치 미비, 그죠? 최고 사용 압력의 초과, 이게 압력 초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 초과. 다음에 그 저수위나 보일러 파열, 저수위 여기 있죠? 저수위. 다음에 습기나 연소가스 속의 부식성 가스는 부식, 그죠? 거기 부식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취급상의 결함이다. 또는 취급상의 원인이 있어요. 취급상의 원인.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보일러의 안전관리상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안전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안전저수위 이하로 감소하는 거. 그럼 35번에 나번이 되겠죠. 안전저수위. 자, 이 36. 보일러 취급 책임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보일러를 안전하게 취급한다.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태만히 하지 않도록 한다. 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개발한다. 36번. 취급 책임자가 무슨 보일러를 개발을 합니까? 보일러를 개발하는 거는 보일러 회사가 개발을 해서 뭐 보일러를 좋게 하고 그러는 거죠. 개인이 무슨 보일러를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죠? 뭐 이거는 그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7. 온수 방열기 입구 온수 온도 92도씨, 출구 온수 온도 70도씨, 실내 공기 온도 18도씨일 때 주철제 방열기의 방열량은 얼마인가? 실내 온도의 방열기 온수의 평균 온도 차이가 62도일 때 표준 방열량이 적용된다. 37번. 뭘 구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방열기 방열량 구하라는 거죠. 자, 방열기 방열량은 거기도 주어졌지만 방열 온도차. 근데 여기서는 온수인지 증기인지 보셔야 돼요. 온수 방열기를 했으니까 일단 방열기 방열량은 방열기 방열량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TM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열기 방열량이 450이죠. 온수니까 곱하기 표준 온도차가 62도씨예요. 주어졌죠, 이거. 델타 T. 다음에 입구와 출구하고 실내가 주어졌어. 2분의 요게 얼마냐면 92, 70, 18. 92 플러스 70 요거에 마이너스 18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가로를 치면 되겠죠, 이렇게. 가로를 치면 답이 방열량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워가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는 조금 복잡하게 계산해 놨는데 원래 이렇게 쉽게 계산하시면 돼요. 38. 온수 온돌이 방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8번. 자, 온돌 바닥이 땅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2층의 경우에는 방수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하는 거죠. 이 방수 처리는 보통 그 위쪽에, 맨 위쪽에 우리가 뭐 옥상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수 처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땅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2층의 경우에는 방수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방수 처리는 내식성 있는 루핑, 비닐 등 방수 몰탈로 하며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다. 벽면으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대비하여 온돌 바닥보다 약 10cm 정도 위까지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방수 처리를 함으로써 연소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39. 강제 순환식 온순환 방법에 대한 설명과 관계없는 거. 순환 펌프로는 원심 펌프를 주로 사용한다. 중력 순환식에 비하여 간격을 작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보일러의 위치가 방열과 같은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밀도 차이에 의해 온수를 순환시키는 것은 뭐냐면 중력 순환식이에요. 중력 순환식. 밀도 차이에 의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40번. 어느 용접실이 난방부하가 6,000이라 할 때 온수를 열 매출하는 3세주 650ml의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한다면 섹션 수가 치수는 어느 정도면 되는가? 자, 이거는 이제 보통 그 40번 쪽수 구하는 거죠, 쪽수. 자, 쪽수는 방열기 방열량 곱하기 쪽당 방열 면적분의 난방부하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서 방열기 방열량은 온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증기인지 온수인지. 여기는 지금 온수로 주어졌으니까 450이죠. 450 곱하기 다음에 쪽당 방열 면적이 얼마냐면